자,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이 정리를 유도를 했습니다.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존칙이고 베르누이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칙입니다. 그래서 양단의 압력 차이에 의한 일에 의해서 이 도저히 에너지가 변했죠. 그래서 이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이 압력에 의한 일에 의해서 에너지가 변했다. 이것이 일 에너지 정리인데 그걸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베르누이 이 방정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존칙이고, 그래서 A1 단면의 속도가 B1이면은, 그리고 A2 단면의 속도가 B2면은 A1 B1은 A2 B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다시피 이 관의 그 단면이 적으면은 그 부분에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누이 정리는 에너지 보존칙이고, 그리고 두 지점의 단위 체력당 에너지는 같다는 것을 이 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점에서의 이 압력, 그리고 운동 에너지, 단위 체력당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단위 체력당 위치 에너지의 합은 이 지점에서의 압력, 단위 체력당 운동 에너지, 단위 체력당 위치 에너지가 같다. 그것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 또는 베르누이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상 주체의 경우에는 이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정리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르누이 정리에 관련된 몇 가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경 R1인 파이프와 반경 R2인 파이프를 연결하였다. 그렇죠? 여기서 R1은 ER2다. 그래서 이쪽 반경이 이 작은 반경보다 2배 정도 된다. 그래서 이 단면적은 4배 되겠죠. A1이 A2입니다. A2. A2보다 4배가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연결된 파이프에 물이 흐른다고 하자. 두 파이프 양단의 압력 차이는 300파스칼이다. P1과 P2 사이의 압력 차이는 300파스칼이죠. 이쪽이 크니까 이쪽보다도,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큰 반경의 파이프에서의 물의 속도를 구하라. 속도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연속 방정식에서 A1 그렇죠? A1 B1 이때 속도, A2 A2입니다. A2 B2 같다. 자, 그런데 A1은 A2보다 4배 크죠. 왜냐하면 반경이 2배니까 면적은 4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이 작은 반지름에 관해 물의 속도가 큰 반지름에서의 물의 속도보다 4배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제 베르누이 정리를 쓰면요, 같은 높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P1 더하기 2분의 로 B1 제곱, 요것이 이쪽에 P2
더하기 2분의 로 B2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베르누이 정리해서 높이는 같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은 P1 빼기 P2가 되고,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은 2분의 로 B2 제곱 빼기 B1 제곱이 나오죠. 자, 이게 300 파스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차이가요. 자, 그리고 B2는 B1의 4배니까 이거 좌우형은 되고요. 자, 그리고 물의 밀도는 1000kg/m 3승이죠. 전부 다 속도가 미터 퍼 세크고 그러니까요. 파스칼이기 때문에 이거 NKS 단위죠. 자, 그래서 이걸 작업해 보면은 결국 이제 B2를 구할 수 있잖아요. 아니 B2 참 대신에 작업해 보면 B1을 구할 수 있죠. 4, 4, 16, 15 B1 제곱이니까 이쪽으로 보내고 해가지고 정리하면은 이 부분에 물의 속도가 0.2 미터 퍼 세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V2가 4배니까 0.8 미터 퍼 세컨겠죠. 그래서 이쪽에 물이 흐르는 속도는 0.2 미터 퍼 세컨고 이쪽에 물이 흐르는 속도는 그 4배인 0.8 미터 퍼 세컨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베르누이 정리로 설명되는 몇 가지 물리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싱크볼, 야구 선수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회전을 이런 식으로 겁니다. 공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요. 회전을 이런 식으로 걸면은 이게 이제 싱크볼이 돼요.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볼이 됩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야구 선수가 실밥 잡아가지고 밑으로 회전을 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볼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위쪽의 공기는 야구공의 회전 방향이 공은 일로 가기 때문에 바람은 공기 이쪽으로 불잖아요. 자, 그래서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르는 방향이 이 반대 방향이니까 결과적으로 속도가 떨어지죠. 속도가 떨어지니까 속도가 느리게 돼요. 속도가 느리면은 요 P하고 2분의 로 B 제곱이 이 보존되니까 이 속도가 떨어져 보면 속도 떨어지면 이걸 갖다가 압력이 커져야 되잖아. 그래서 요 부분은 압력이 크지요. 하이 프레셔가 돼요. 반면에 아래쪽의 공기는 이런 식으로 야구공 쪽으로 오니까 이 야구공의 회전 속도하고 회전 방향하고 똑같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공기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이므로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압력은 줄어들죠. 그래서 로우 프레셔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속도가 빠르고 압력은 작고 이쪽 속도는 느리고 압력은 크고, 그쵸? 자, 그래서 이쪽에 압력이 크고 압력이 작으니까 공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싱크볼이 돼요. 그래서 날아가다가 갑자기 타자 앞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볼이 됩니다. 슬라이더도 마찬가지. 슬라이드 옆으로 하죠. 옆으로 하면 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원리에서 슬라이더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야구 투수들이 이러한 이 베르누이 정리 물론 야구 선수들이 베르누이 정리를 모를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싱크볼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에 비행기 날개의 양력은 비행기가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유선형의 날개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하고 이쪽 가는 시간이 똑같이 걸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이 굉장히 빨라져요. 공기 흐름이. 그렇죠?
그래서 위쪽의 공기는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압력이 낮아지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압력은 낮아져요. 밤의 속도는 빠르죠. 그래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좀 느리죠. 좀 느리고. 그래서 여기서까지 가는데 같은 동일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 이쪽에는 빠르고 거리가 기니까 빨리 가야 되고 이거는 더 느리게 가죠. 자, 그래서 아래쪽 방향은 공기의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레셔가 높은 프레셔가 돼요. 자, 그래서 위쪽은 낮은 프레셔고, 밑부분은 하이 프레셔니까 위쪽으로 위쪽으로 미니까 그것이 양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무기나 또는 향수병 모양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자, 분무기에 달린 고무공을 눌러주면은 공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그렇죠? 공기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얘는 로우 프레셔 되죠. 로우 프레셔 되고, 이쪽은 하이 프레셔 되니까. 자, 그래서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향수가 위로 올라가서 뿜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향수병이나 또는 분무기의 이 작동 원리가 이러한 베르누이 정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로 채워진 밀폐된 공간에 히듐이 넣어진 풍선이 바닥에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바닥에 이제 풍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바닥에 고정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히듐이 들어있는 풍선이에요. 자, 이것이 오른쪽으로 가속된다고 했을 때 이 풍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 하는 문제죠. 자, 진자를 갖다 여기 위에 매달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놔두면은 이쪽으로 가속되면은 우리 진자는 경험칙 상회하면은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경우도 이쪽으로 움직일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체 공간이 오른쪽으로 가속되면, 이게 오른쪽 가속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기는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쪽 압력이 커요. 공기가 이쪽으로 가속이 되니까 공기가 이쪽으로 밀려가지고 이쪽 공기가 많아지죠. 공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쪽이 압력이 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쪽보다는, 이쪽에 있는 공기도 이쪽 갔으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압력이 커지고 이쪽 압력이 적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밀잖아요. 풍선은 미니까 풍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칙에서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이 진자의 경우와 달리 진자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속되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선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밀려가지고 여기 공기가 많아지고 여기 공기가 희박해져 가지고 압력이 크고 적고 이러니까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풍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실험도 할 수 있어요. 깔때기에 탁구공을 넣고 이 밑에서 손목에서 이제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는다. 깔때기를 방향을 위쪽으로 두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바람을 불어넣죠. 아무리 세게 불어도 공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깔때기 방향 아래쪽으로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 탁구공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실험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베르누이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를 먼저 봅시다. 공기를 불어넣으면은 이 목 부분에 공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 부분에 빠르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압력은 줄어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목 부분에는 압력이 위쪽보다도 줄어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에가 압력이 크고 요 부분이 압력이 적으니까 압력이 큰 쪽에서 압력이 적은 쪽으로 탁구공을 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게 해도 결국은 이제 압력 차를 더 크게 만들어줘 가지고 위에서 위에 압력이 요 부분 압력보다 점점 더 커지니까 이 탁구공을 내눌러 가지고 탁구공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깔때기를 아래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바람을 불어넣으면은 마찬가지죠. 여기도 요 부분이 공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압력이 줄어들어요. 압력이 줄어들어요. 이쪽에는 압력이 꼭 대기압이니까 그래서 이쪽을 밀어서 이 탁구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게 불면은 압력 차이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탁구공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이 베르누이 정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물통이 높이 1.5m인 책상 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요 라지 H가 1.5m입니다. 요 책상 위에 물통이 이런 식으로 놓여 있습니다. 물통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작은 구멍, 요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통해서 나온 물이 책상에서 3m 떨어진 지점에 이래 떨어지는 것을 관측되었다 했죠. 자, 물통에 담긴 물의 높이 요 H를 구하라 했어요. 그리고 구멍의 단면적이 2mm 제곱이라면은 5분 동안에 새어 나오는 물의 양은 몇 리터인가 이라 물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칙을 적용하는 두 위치를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요 위치를 1번 위치라 치고요. 요번 위치를 2번 위치. 요 B2라 칩시다. 요 B1이고, 요 B라 해놨습니다. 이쪽에 물의 흐름이 B1이고, B2예요. 자, 그래서 요 위치와 요 위치 사이에 베르누이 정리를 적용을 시켜보면요. 그리고 이 기준점을 잡으면요. 이 바닥을 기준점으로 잡으면은, 이 포텐셜, 이 기준점을 잡으면요. 요 위치에서는, 대기압이죠, 대기압. 그래서 이게 물통이 열려 있으면은 대기압이죠. 그래서 PA라 했어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 밀도는 rho GH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rho B1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요 지점이
요점에서의 에너지 밀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쪽 위치에서의 에너지 밀도는 이것도 압력은 동일하게 에어 프레셔죠. 그래서 대기압이고요. 포텐셜은 0이죠. 우리가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0이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로 B2 제곱, 요 B2예요. B2 제곱. 자, 그래서 이 요점과 요점 사이에 베르누이 정리를 적용시키면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2mm, 2m 제곱이니까 굉장히 작고 속도가 빠르게 나올 겁니다만은 이 수면의 높이는 거의 이거에 비해서는 거의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 수면이 변하는 속도는 거의 0이라고 잡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이 0이 되니까, 그렇죠? PA 떨어지고, 그럼 속도 B2, 요즘에서 나오는 물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루트 2GH예요. 그렇죠? 자, H를 모르니까 아직까지 구할 수는 없어요. H 나중에 구하면 됩니다. H 구하고 나서 속도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물의 속도는 루트 2GH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속도는 사실은 이 수면에서부터 이 지점까지의 높이에만 관련돼요. 그래서 루트 2GH니까요. 그렇죠? 이런 사실을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이용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구멍을 뚫었을 경우에 요즘에 나오는 속도는 이 수면과 이 지점 사이의 높이에만 관계되고 속도는 루트 2GH다. 이걸 갖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H 높이니까 이것이 2분의 1 GT 제곱이잖아요. 자연락하기 때문에 바로 요래 떨어지는 게나 요래 떨어지는 시간은 같이 걸리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물이 여기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물이 떨어지는 위치를 알잖아요. 3m입니까? 3m 떨어진 위치를 알기 때문에 R 하는 것은 속도에다가 B2에다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T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B2는 요 구해나왔고요. 루트 2GH고요. 이 T는 또 G분의 2H니까 중력 가속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 루트 H, 스몰 h, 라지 H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 스몰 h죠. 스몰 h니까 이거 보내가지고 제곱하면 되잖아요. h는 이 4 라지 h분의 r 제곱이 나오고요. 자, r은 3m로 알고 있고, 그리고 책상의 높이는 1.5m니까 결과적으로 이 물의 높이가 1.5m인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몰 h를 구해놨으니까 요걸 외우면은 요 나오는 물의 속도를 알 수 있어요. 5.42m/s임을 알 수 있어요. 다음에 뭐 모르는가 하면은 이 구멍의 단면적이 2mm 제곱이라면은 5분 동안에 새어 나오는 물의 양은 몇 리터냐 이래 물었잖아요. 자, 그래서 나오는 물의 양은 이 단면에다가, 구멍의 단면에다가 속도 B 하고 시간 꽂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단면은 얼마나 했어요? 2mm 제곱이라 했으니까 전부 다 미터 단위로 고치면은 2 곱하기 mm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제곱
되고요. 이것이 단면 미터 제곱을 고친 단면이고요. 속도는 아까 구했다시피 5.42 미터 퍼 세크고 5분 동안이라 했으니까 5분 동안에 나오는 물의 양이라 했으니까 5분 가는 것은 초로 고치면은 5에다가 60을 꽂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쭉 다 계산하면은 0.003252 미터 3승이 나와요. 자 그런데 몇 리터냐로 물었잖아요. 리터를 물었으니까 리터 단위로 고쳐줘야 되겠죠. 1리터는 10cm, 10cm, 10cm 가로 세로 높이가 10cm, 10cm, 10cm가 1리터예요. 자 그러니까 1리터는 1000cc죠. cc는 cm 세제곱이니까요. 그 cm를 미터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인데 이거 3승을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의 1000이니까 1000이고 1cc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3승이니까 결국 1리터 가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에요. 자 그러니까 3.25 리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를 베르누이 정리를 사용함으로써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바닥에 놓여 있는 물탱크에 두 개의 작은 구멍이 있다. 그래서 바닥에 놓여 있는 물탱크에 이쪽에 구멍이 하나 있고 이쪽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은 각각 바닥에서 4cm와 10cm 위에 있다. 두 구멍에서 나오는 물이 같은 위치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물의 높이 h가 얼마가 돼야 되냐 그 이야기죠. 자 앞에서 봤다시피 이 구멍으로 나오는 물의 속도는 이 수면에서 그 구멍까지의 높이에만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높은 쪽구멍으로 나오는 물의 속도는 수면에서 요 지점까지 높이죠. 그래서 이 h에다가 빼기 h1 h에다 빼기 h1에다가 루트 2g 하면 돼요. 마찬가지 요 지점도 수면에서 요 지점까지 높이가 h 빼기 h2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물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연낙하니까 요것은 높이 h2니까요. 루트 g분의 2h2고 요소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1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물이 동일한 위치에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위치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꼽으면 될까요? 그렇죠? 속도에다가 속도 b1에다가 t1 꼽으면 되고 여기서 떨어지는 시간도 참 거리도 b2에다가 t2를 꼽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b1, t1이 b2, t2와 같으므로 여기 다 구해놨으니까 곱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걸 제곱해가지고 하면은 h가 h1 더하기 h2가 나옵니다. h1이 10cm고 h2가 4cm니까 14cm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14cm이고 그리고 10cm에 구멍을 뚫고 4cm 구멍을 뚫으면 동일한 위치에 물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벤츄리건이라 불러요. 요새는 이거 잘 안 씁니다만은 뭐 옛날에는 비행기의 속도 측정하는데 많이 썼어요. 요새는 뭐 센서들이 많으니까요. 이 반도체 센서를 이용하지 뭐 이런 걸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자, 이 벤츄리건의 이 구조는 이 단면이 A, 라지 A인 관이 있고 그리고 관이 작은 스몰 A 관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은 공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속도 비환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요 압력 차이가 생겨가지고 수온을 잡아였을 경우에 압력 차이는 이 수온의 높이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형태를 우리가 이 벤츄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비행기 속도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는데 요새는 막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 벤츄리건은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기다. 비행기 경우는 공기 속도죠. 공기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비행기 속도를 알 수 있잖아요. 자, 단면적 라지 A와 이 스몰 A의 B는 10배다. 그래서 이쪽이 단면이 요 단면보다 10배 크다 하는 이야기죠. 공기가 관속을 이동함으로써 이 관에 있는 수온 기둥의 높이 차이가 15cm가 되는 것을 관찰했다. 이 경우에 이 공기 속도 비원을 구하라 했어요. 공기 밀도는 미터 삼성당 1.3kg이고 수온의 밀도는 13.6g/cc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미터 단위로 고치면은 1m 삼성의 수온은 13.6 곱하기 10의 3kg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첫째 연속의 정리를 써봐야 돼요. 요즘의 유체의 단위 시간당 들어가는 양은 라지 A 비반이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이 공기의 1초당 양은 스몰 A에다가 B2죠. 그래서 이것이 10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이 지점의 공기의 속도는 이 지점보다도 10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속 정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베누이 정리를 쓰면은 이쪽 압력을 P1 두고 이쪽을 P2로 두면요. 위치는 같은 위치잖아요. 그래서 포텐셜 밀도는 같아요. 포텐셜을 생각할 필요 없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로 에어 이 공기잖아요. 공기의 밀도에다가 이 점 속도 B1 제곱이고 압력이 P1이고요. 이쪽에는 이쪽 나가는 공기의 운동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로 에어 B2 제곱이고요. 압력이 B2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보내면은 2분의 1 B1 제곱이고 2분의 1 로 B2 제곱인데 B2는 B1보다 10배니까 B2 대신에 10B1을 이거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B2 제곱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100B1 되게 되겠죠. 100, 10이 아니 100입니다. 자, 그리고 P1 이쪽으로 보내면은 P2 빼기 P1이고요. 이 압력 차이는 수온이 15cm 이동하는 거니까 로 GH죠. 이건 수온의 밀도예요. H는 15cm고요. 자, 그래서 이 식을 풀면은 이건 다 알잖아요. 수온의 밀도 알고 중력가속 9.8 H는 0.15 미터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어의 밀도가 1.3kg/m3였고요. 하면은
여기 100이에요. 12하기 100이니까 99가 나오잖아요. 99가 나오는데 루트 99로 A분의 2로 GH가 나오죠. 그래서 루트 취하면은 17.6 m/s가 됩니다. 그래서 초당 17m 가까이 속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어떤 뭐 비행기든지 어떤 자동차도 좋습니다만 자동차 안에서 이게 장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공기는 이 반대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물체의 속도가 17.6 m/s다. 이런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점성 유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모든 유체들이 사실 점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을 갖다가 간단하게 물을 생각해 보면은 이 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는데 물을 흘리면은 중앙에는 이 관하고 거리가 머니까 결과적으로 이 물 상호간의 어떤 점성 때문에 속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이 접촉한 면, 물이 이제 관하고 접촉한 면은 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형태의 속도 분포를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이 가장 빠르고 갈수록 이 점성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적인 경우, 점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동일한 속도로 유체가 흘러가겠지만은 점성이 있으면은 이와 같이 이런 속도 분포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체에는 점성이 존재한다. 점성은 유청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다. 그죠? 유청들이 서로 지나칠 때 유체를 이루는 분자들 사이에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마찰력이 발생한다. 아래 왼쪽 그림은 점성이 없는 이상적인 유체의 속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속도가 점성이 없으니까 동일한 속도로 가겠죠. 오른쪽 그림은 관에 접촉된 유체는 관 표면과 유체 사이의 점성에 의해서 속도가 0이 됨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을 흐르는 유청이 마찰력 영향이 가장 적고, 이건 이 유체 상호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이죠. 이 끝에는 뭡니까? 이 관하고 이 유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그래서 이 관에 붙어가지고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것들은 마찰력이 영향이 가장 적고, 관에 가까이 있는 유체들은 유청 사이의 점성이 커지므로 그림과 같은 이러한 속도 분포를 보이게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점성 계수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에서 같이 두 개의 판 사이에 갇힌 유체에서 점성을 관찰할 수 있다. 아래의 판은 정지해 있고, 우리 점성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은 정지하고 있고, 위쪽 판은 일정한 속도 B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줘가지고. 두 판에 접촉되어 있는 유체는 판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일 것이다. 이거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유체가 정지하고 있고, 이쪽 판은 움직임에 따라서 이 판의 움직임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속도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요. 따라서 아래 판에 붙은 유체의 속도는 0이고 위쪽 판에 붙은 유체의 속도는 B다. 그렇죠? 그리고 판 사이의 유체 속도는 그림과 같이 아래 판에서 이 판에 가면서로 직선적인 속도와 증가함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속도 분포를 만들기 위해 서로 위판에 힘을 가해줘야 된다. 그렇죠? 위판이 속도 B로 가도록
힘을 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떤 유체의, 이 안에 있는 유체의 점성 계수는 판사의 길이가 L이고 판의 단면이 A라 쳤을 경우에 이 점성 계수는 이런 식으로 정해야 돼요. 이 밑에 것이 뭐냐 하면은 길이고 요 판사의 거리잖아요. 그리고 속도죠.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이건 단위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의 넓이에 관계되는 거죠. 판의 넓이의 단위 길이당 1m/s 속도로 차이가 나게. 그래서 여기 1m일 때, 파리가 1m일 때, 이 속도, 0하고 속도가, 그래서 1m/s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위 면적, 단지 면적당 작용해야 하는 힘이 바로 이 점성 계수예요. 자, 이 점성 계수 크면 클수록 이 액체가 점성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잘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이걸 갖다 단위 길이당 요 길입니다. 길이당 속도를 1m/s 만들기 위해서 이 단위 면적당 작용해야 하는 힘이기 때문에 결국 이 커지면은 이 단위 길이당 1m를 움직이는데 힘을 갖다 많이 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유체가 굉장히 점성이 크다. 결과가 끈적끈적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걸 속도를 1m/s 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힘을 갖다가 주의하게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점성 계수는 요 정의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1m 판 사이 거리가 있는데 이 판사 유체가 있어요. 여기다가 1m당 요 판 사이의 거리 1m당 1m/s의 속도를 요게 차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위 면적 A에 가해야 하는 힘으로 이 점성 계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점성 계수 단위는 여기 뉴턴이고 미터 제곱이고 속도 미터/s고 미터니까 결국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를 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바로 압력 단위잖아요. 압력 파스칼이죠. 그러니까 이 점성 계수의 NKS 단위는 파스칼 세컨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이 이용되는 단위가 포아스라는 단위를 많이 이용해요. 포아스라는 단위는 이 파스칼 세컨드보다 10분의 1 적은 단위예요. 그래서 10-1 뉴턴 퍼 여기 바로 파스칼 세컨드잖아요. 똑같은 단위죠. 자, 그래서 포아스 단위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아스 단위는 이 단위에다 0.1을 꼽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파스칼 세컨드 단위가 됩니다. 자, 물의 상온에서의 점성 계수는 대충 15-2성 포아스예요. 반면에 공기의 점성 계수는 15-4성 포아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물질들의 점성 계수를 이렇게 표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파스칼 세컨드 단위잖아요. 이거 파스칼 세컨드 단위인데 포화수로 하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 0.1을 갖다 꼽아주면 돼요. 이 공기가 15-4성 포화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는 파스칼 단위는 15-5성이죠. 그 물이 15-3성이고 그리고 에틸 알코올, 그 다음 머큐리, 그 다음에 에틸렌 그리콜, 이쪽 기름 종류죠. 오일이 0.1 꽤 크죠. 그리고 그리세롤 1.5고 그 다음 꿀벌 같은 게 한 10배 정도, 올리브 오일보다도 한 몇 배예요? 100배 정도 되죠. 콘 시럽 이 100이고 이건 상당히, 그리고 녹은
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점성이 커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물질들의 이 점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점성이 있는 유체 안에서 떨어지는 구형의 물체가 받는 점성 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 이 비행기에서 이 낙하산 부대의 사람이 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경우, 그것도 동일한 그러한 원리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무게가 있고요. 사람의 무게가 있고, 그리고 이 공기 부력이 있죠. 공기 부력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점성 저항이, 공기에 의한 점성 저항이 있어요. 세 개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낙하산의 경우나 이 점성 있는 유체 안에 떨어지는 어떤 물체나 동일한 원리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물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요. 빠르게 떨어지는데 왜냐하면은 이 점성 저항력이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유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점성 저항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이런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낙하산으로 떨어질 때 초기는 속도가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유낙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속도가 증가하겠죠. 빠르게 속도가 증가하는데, 속도가 증가하면은 뭐냐면 이 공기의 점성 저항력이 굉장히 커져요.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낙하산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물론 처음에는 그러니까 낙하산을 펴지 않고 떨어지다가 어느 지점에 오면은 낙하산을 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낙하산을 펴고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낙하산을 필 때쯤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사람이 이제 자유낙하 해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지점에서 낙하산을 펴면은 실제로 이 점성 저항이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이 무게하고 공기의 부력하고 그리고 이 점성 저항력이 세 개가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을 이루. 그 말은 이제 이 속도의 합이 0이 되는 거죠. 자, 0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속도 0인 경우는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걸 갖다 우리가 종단 속도라 부릅니다. 터미널 벨로시티 또는 터미널 스피드라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속도가 일정하게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는 공기의 이 점성 저항력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제가 이 점성이 있는 유체 안에 떨어지는 구형의 물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동일한 그러한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형으로 한 이유는 이다 보면 식이 아주 간단해지기 때문에요. 임의의 모양의 물체를 하면은 그게 좀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형의 이 물질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형의 이 물질을 이 점성이 있는 유체 위에 떨어뜨리면은 일정한 속도로 쭉 떨어져요. 처음에는 속도가 빠르다가 그 다음은 일정한 속도로 쭉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무게하고 그리고 부력하고 그리고 이 점성 저항력이 세 개가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이 종단 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힘이 이제 0이 돼요. 0이 되는데 이 무게는 아래 방향이고 아래쪽 방향이고 mg 방향이고 나머지 두 개는 위쪽 방향이잖아요. 부력하고 그리고 점성 저항력은 이 반대 방향이니까 이 부력과 점성 저항력의 합이 결국 이 물체의 무게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력은 앞에서 봤다시피 잠겨있는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다 유체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잠겨 있고, 그래서 밀도, 유체의 밀도예요. 유체 밀도가 결국 이제 잠겨 있는 부분의 유체의 질량이잖아요. 여기다 중력가속 하면 이 무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력은 이런 B 로 FG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질량은 물체의 부피에다가 물체의 밀도로 꼽아주면 되죠. 여기 질량이니까. 그래서 여기 mg는 B 로 G가 돼요. 자, 그리고 점성 저항력은 6파이 리타 에타 RB로 주어집니다. 에타는 점성 계수예요. 유체의 점성 계수. R은 요 반경이에요. B는 속도. 자, 그래서 올려 적어 보면은 FT는 6파이 에타 RB 터미널 벨로시티 종단 속도로 떨어지고요.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이 반경 R인 구형이라고 했어요. 반경 R이니까 부피는 3분의 4파이 R 3승이에요. 그래서 이 부피 대신에 B 대신에 3분의 4파이 R 3승을 넣고 그 로 FG 됐고, 그 다음 이쪽은 부피가 3분의 4파이 R 3승에다가 물체의 밀도 로 G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종단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종단 속도는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9분의 2 에타분의 R제곱 G 로 빼기 로 F. 요거는 물체의 밀도고 요거는 유체의 밀도예요. 자, 이같이 이 종단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식을 통해서. 자,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반경을 안다 치면은, 반경을 안다고 치면은 특정 반경의 구를 유체 속에 떨어뜨려서 이건 측정할 수 있잖아요. 뭐 안경을 갖다 대가 측정할 수 있으니까. 종단 속도를 측정을 하면은 이 유체의 밀도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구의 밀도는 아는 기고요. 아는 거. 그래서 유체의 밀도, 그 유체 속에 떨어뜨리는데 어떤 구형의 물질을 유체 속에 떨어뜨려 가지고 종단 속도를 측정하면은 바로 그 유체의 밀도를 갖다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실험적으로. 그렇죠? 자, 반면에 밀도를 안다 칩시다. 유체 밀도를 안다 쳤을 경우에 종단 속도 측정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물체의 반경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측정하기 힘든 아주 작은 크기의 어떤 구형의 물질의 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요식만 기억하면 되면 되죠. 이 종단 속도와 유체의 밀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제 물체의 반경,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은 여러 가지를 갖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직경 1mm의 알루미늄 구가 점성계수가 0.8과 10의 마이너스 2성 포화스이고 밀도가 0.7g/cc인 요체로 떨어질 때의 종단 속도를 구하라. 알루미늄 밀도는 2.7g/cc다. 자, 이 문제에서는 종단 속도 구하라 했죠. 종단 속도 이 식으로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9분의 2 에타분의 r 제곱지 로 빼기 로 f. 그렇죠? 자, r은 뭐예요? 직경 1mm니까 반경은 0.5mm잖아요. 0.5mm니까 mm를 미터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3성이고 이것도 제곱이니까 단위는 미터 제곱이 나오겠죠. 자, 중력 가속도는 9.8 m/s 제곱이고요. 자, 밑에는 이 에타가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포화스라겠죠. 자, 지금 단위가 전부 다 NKS 단위이기 때문에 이 포화스를 파스칼 퍼 미터 제곱으로 고치면은, 파스칼 세컨드로 고치면은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 하면 되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성 하면 해주면 되니까요. 됐죠? 자, 로가 알루미늄 밀도 2.7 g/cc니까 g은 10의 마이너스 3성 kg이고 cc는 10의 마이너스 6성 미터 3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7이고 0.7이니까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1.36 m/s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루미늄 구를 저 점성 유체에 떨어뜨리면은 저와 같이 초당 1.36m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유리잔에서 올라오는 반경 0.3mm의 공기방울의 종단 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자, 공기방울이 이 잔 밑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의 종단 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공기 밀도는 0.0012g/cc이고 물의 점성은 10의 마이너스 2성 포화스다. 자,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대신에 이제 전부 다 이 NKS 단위로 단위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반경이 0.3mm니까 이 반경입니까? 잘못됐네. 이걸 직경으로 고칩시다. 유리잔을 올라오는 직경 0.3mm 공방울. 그렇죠? 왜냐면 요 밑에가 0.15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경입니다. 반경 아니고 직경. 자, 직경 0.3mm의 공기방울의 종단속도 구하라 했어요. 자, 직경이 0.3mm니까
반경은 0.15mm고 mm는 15 삼성 미터고 그렇죠? 그리고 9.8이고 에타가 15 2성 포화스니까 이걸 파스칼 세컨드로 고치면은 15 1성 꽂으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물의 밀도는 1g/cc니까 g/cc는 15 3성 kg 15 6성 미터 삼성 하면 되니까 1 빼기 0.001 이건 뭐 1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으니까 뭐 안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계산을 하면은 0.049 m/s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방울이 초당 한 5cm, 4.9cm 속도로 유리잔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콜라 같은 경우에 밑에서 방울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종단 속도로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반경 1mm의 알루미늄 구가 물속으로 떨어질 때의 종단 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알루미늄 밀도는 2.7g/cc다. 뭐 종단 속도 구하라 했으니까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반경이 1mm라 했으니까 아주 작잖아요. 아주 작은 알루미늄 구인데 자, 여기도 이 직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계산은 지금 여기 직경 반경이에요. 직경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직경 1mm의 알루미늄 구가 물속으로 떨어질 때 종단속도로 구하라 했어요. 자, 여기 직경이니까 반경은 0.5mm는 10 삼성 미터고요. 9.8이고 이 물이니까 물의 개수는 15 2성이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15 2성 포화스인데 이걸 파스칼 세컨드로 고치면 15 1성 꽂으면 되고, 그리고 알루미늄의 밀도는 2.7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물은 1이기 때문에 0.93 m/s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밀도가 2.6g/cc의 유리구슬들이 기름에서 낙하한다. 기름 밀도는 0.9g/cc이고 점성계수는 0.2 포화스이다. 유리구를 떨어뜨린 후 100초 후에는 50cm 떨어짐이 관측되었다. 이 유리구의 반경, 크기를 구하라. 반경을 구하라 했죠. 자, 그래서 정보가 뭐냐면은 우리 실험 결과로 얻은 정보가 기름에 이 유리구슬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100초 후에 50cm 떨어지는 게 관측되었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서 봤다시피 유리구슬들은 이 점성 액체에서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가속되지 않고 종단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종단 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정보에서 100세컨드 후에 50cm 떨어진 것을 관찰했으니까 떨어진 거리 알고 50cm요. 그 시간 100초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종단 속도를 알 수 있잖아요. 종단 속도에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가속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단 속도죠. 자, 그리고 종단 속도를 알면은 유리구슬의 이 반경을 구하라 했잖아요. 반경을 구하라 했는데 이 식에서 속도를 우리가 구해놨고, 그렇죠? 구해놨고, 에타 알고, 지 알고, 로 알고,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요 구슬의 반경만 모르기 때문에, 요 R에 대해서 이 식을 풀면은, 요래 되겠죠. 9, B, 에타에다가 2G, 로, 100이 로 F 되겠죠. 자, 그러면은, 속도가 5,10 3승이고, 에타가 0.2 포화스니까 여기다 곱하기 15 마이너스 1승을 해줘야 되니까 0.02가 되고, 종료가속 9.8이고, 그리고 밀도가 2.6이고, 기름의 밀도 0.9니까 0.9 해가지고, 이게 kg/m 3수 고치면 12 3수 곱해줘야 되고, 그래서 루트를 취하면은 1.64 곱하기 10 마이너스 4성 미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0.16mm죠. 아주 크기가 작죠. 그래서 이런 작은 유리구슬들은 측정하기 굉장히 힘들죠. 1mm보다 더 작은 거니까 여러 장치로 오셀 레이저나 이런 거 측정을 가능하겠습니다만 측정하기 힘들죠. 자, 입는 경우에 이와 같이 이 기름의 점성계수하는 어떤 기름에다가 낙하시키 가지고 속도 측정하면은 그 유리구슬의 작은 반경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베르누이 정리에 관련된 몇 가지 이 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